자, 대한민국이 속한 곳은 아시아 태평양 연안입니다만 사실은 지구, 이 세계 안에 있죠. 세계 경제가 어떻게 출렁이는지를 봐야 우리에게 다가오는 파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파도를 잘 타는 서퍼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세한대 김대호 특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차영주 IG경제연구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쪽 지금 미국에서 이제 막 파도가 오고 있는데 저희가 그 파도를 잘 서핑하듯이 타야 됩니다. 두 분과 서퍼의 이미지가 저는 잘 어울리는데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연 보내주십시오. 바이든, 시진핑이 만났습니다. 아니 서로 그렇게 지구 멸망시킬 것처럼 적대하더니 결국은 다시 만나서 얘기를 풀고 있는데 우호적이고 시장의 반응이 좋은 것 같기도 한데요. 그 부분은 또 차영 소장님께 좀 자세히 여쭤봐야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교수님 이게 만나긴 만났는데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예,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거의 어떤 동변상린이라고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나 시진핑 국가주석 지금 국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시진핑 국가주석은 경제가 뚝뚝뚝 지금 이 하강하고 있고 외국인 자본들이 떠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 거기다가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못한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두 정상들이 그 동병상련적 입장에서 돌파구를 그동안에 미국이나 중국이나 양쪽의 외교적으로 큰 변수였던 이 미중 갈등을 한번 해소해 보자. 네. 그렇게 해서 어렵게 이번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상 간의 모임이 이루어졌거든요. 네. 정상들이 만났다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그 미국이나 중국은 물론 세계 경제적으로도 의미가 크고 예. 또 미중 갈등에 큰 피해를 보아왔던 한국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좀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론은 상당히 엇갈리는데요.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별 알맹이가 없었다. 이렇게 엇갈리는데 상징적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네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을 한 이후에 네. 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들과의 브리핑 장면에서 네. 한 기자가 아주 돌발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네. 아니 그동안에 독재자라고 그러더만 왜 만났습니까? 네. 그러면서 여전히 시진핑은 독재자입니까? 이렇게 맞습니다. 돌직구를 날렸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별 끄리낌 없이 맞다. 그는 독재자다. 네. 그건 공산당을 꾸려가고 있는 독재자 아니냐. 네. 자, 이 예의가 그렇게 바로 만난 사람 앞에 헤어지자마자 독재자 하는 것은 좀 예의가 아니죠. 네. 왜 이랬을까? 두 가지 측면을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미국 입장에서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요. 지금 미국의 유권자들이 중국 사람에 대한 여론이 아주 안 좋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친해도 안 되는 거예요. 바이든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자기가 독재자로 했는데 한 번 만났다고 만나보니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돌아가면 네. 자기가 앞뒤가 안 맞는 사람이 될 것이고 네네. 또 선거 득표상 좋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독재자 노선을 그대로 가져갔어요. 자, 그러면서도 그렇다면 왜 만났느냐. 지금 미국 경제를 돌파하는 데서는 중국의 협조가 미국에서 좀 필요합니다. 네. 우선 외환 보유고에서 상당 부분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게 중국이에요. 중국이 미국 국채 많이 갖고 있죠. 네, 제일 많이 갖고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네. 중국이 계속 팔아버리면 네.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 네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국내 지지율이 상당히 나쁜데 경제를 잘못 운영했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물가가 너무 높다 이거거든요. 중국산 싼 물건이 들어오면 네. 물가가 좀 싸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실용적인 면에서는 중국과 어느 정도의 어떤 코드를 맞추되 그러나 근본적으로 미중이 하나 됐다. 이것은 전혀 아니다. 여전히 네. 긴장감은 팽팽히 흐르고 있다. 전 이렇게 종합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갈등의 원인이 될 만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평행선을 그었습니다. 대만 문제 건드리지 말라. 우리 핵심 기술이라든지 수출 통제 그건 유지할 거야. 라고 하면서 갑자기 둘이 악수하고 웃고 있으면 좋아진 건가 이럴 텐데
사실 시장의 반응이나 구체적인 얘기들은 조금 굉장히 뭐랄까 성급할 수도 있겠지만 환호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소장님. 시장 반응도 궁금하고 소장님께서도 어떻게 이 구도를 보시는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 뭐 둘이 만난다라는 입장에 있어서는 무게를 좀 많이 두고 네. 그다음에 글로벌 G2 정상이 만난다라는 것이 단순하게 서로 악수하려고 만나는 건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네. 것이 시장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죠. 근데 막상 지금 현재까지 밝혀진 거 아직 이제 공동 기자회견이 안 나온 상태이긴 합니다만 나온 내용들을 본다라면 원론적인 얘기인 것 네. 같아요. 서로 간에 나름대로 이제 교역을 한다라는 것들 뭐 이런 얘기들인 상태이기 때문에 후속 조치라든지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아직까지 우리가 파악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앞서 교수님이 자세히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명분이 있는 상태, 그러니까 각자의 명분 네. 이것이 있어서 만난 것이지 서로 간에 어떤 것을 제로 베이스에서 풀어보자라고 만난 것은 아니었다라고 저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네. 현재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 있었던 것만큼 자산 시장이 움직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고려해야 되는 만남이 아니었나.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중간 평가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선거제도 민주주의를 통해서 이제 지도자를 뽑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 쓰이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판단이 적절한가라는 이거 좀 가십일 수도 있습니다만 뭐 그런 좀 우려도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나눈 대화를 물어봤는데 기자가 정확히 답을 못하거나 이런 상황까지 있는데 이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미중 정상이 만난 것 자체가 당장에 아까 국채 얘기도 하셨고 했지만은 유리한 국면으로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을 놓고 볼 때 누가 더 유리한가 사실 비교하기가 애매합니다만은 따지고 보면 어떨까요, 교수님? 이런 부분에 대한 기획은 오히려 선거가 임박한 바이든에게 좀 유리한 기획이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지금 지지율이 당장에 떨어지고 있는 오늘 선거하면 트럼프한테 질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그렇죠. 그런 그중에서도 경제 문제, 안보 문제 여기에 대한 무능을 질타하는 국민들의 여론도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가장 핵 내관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적어도 대만 문제 관련해서도 앞으로 1년, 2년 동안 일단 큰 충돌 없이 넘어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는 중국으로부터의 어떤 국채 매각을 일단 좀 중단을 시킬 수 있다든지 네. 무역 전쟁에 있어서도 좀 날카로운 대목은 좀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실용적인 면에서는 바이든 입장에서는 좀 도움을 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중국과 너무 가까워지게 되면 이럴 때면 핵심 안보 문제에 대해서 중국과 손을 잡았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의 논리도 안 맞고 오히려 그것은 미국 국민 네. 유권자들이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바이든 대통령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여지고요. 시진핑 국가주석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이 기업인들과 또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바이든 대통령 그에서의 모임을 통해서 이 중국에서 떠나가고 있는 외국 자본을 묶어놓는다든지 오히려 투자를 유치한다는 이런 소기의 목적을 얻었기 때문에 양 정상들은 나름대로 샌프란시스코 방문해서 소기의 목적은 다 얻었다. 네. 애초부터 현재 두 나라는 동지가 되기에는 너무 그동안의 먼 길을 좀 너무 멀리 와 있어요. 시진핑 주석이 절대 미국의 자리는 우리가 갈 수 없다. 이념으로 우리는 뭐 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얘기 네네. 이거 최근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 간부들 모아놓은 쌀에서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매우 네. 전문적인 얘기를 했어요. 이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게 투키디데스가 그리스의 역사학자인데 우리가 그 정글의 어떤 동물의 세계를 보면 사자 두 마리가 네. 센 사자, 수컷 사자 두 마리가 공존하는 동물의 세계는 없다. 그래서 미국, 중국 마찬가지로 강대국이 오면 반드시 두 나라 중에 하나는 싸울 수밖에 없다. 네. 이게 투키디데스 함정이고 네네. 역사학자 투키디데스의 분석을 토대로 하버드 대학 교수가 해놓은 거 보면 바로 이 정글에 두 마리 사자가 같이 있을 때 전쟁이 대부분 일어났다 이거거든요. 네. 바로 그 대목에 대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우리 미국하고 싸우는 거 아니다. 우리는 네. 투키디데스 아니야. 니네가 왕 먹어라. 뭐 이렇게 얘기하네요. 네. 그런 어떤 그걸 갖다가 도광양요라고 하는 중국의 유명한 네. 고사가 있습니다. 내 능력을 살짝 숨기고 네. 앞에서 형님 하세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지금 칼을 갈고 난 있다. 내 거는 다 챙겨 먹겠다. 네, 이런 그렇게 느낌인 봐야 거죠.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뭐 어쨌든 오징어 게임에 비유해서 이러다 다 죽어 이런 표현으로 좀 만났다라는 시장 분석하시는 분 얘기도 들어봤었거든요. 증시나 지금
글로벌 상황은 이 에이펙이나 미중 정상 만난 것 관련해서 굉장히 당장 좀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측면도 있지 않나요,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특별히 뭐 그렇게 보기에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증시 자체가 나름대로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네네. 이런 것들이 지금 에이펙 정상회담 아직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근데 단지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지금 경제인들을 만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경제하고 정치를 조금 분리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라면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도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에서 빠져나오고 싶지는 않겠죠. 네.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서 사업을 좀 해야 되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네. 다음에 또 그렇다면 이제 미국의 입장은 자신들이 잘 알지만 중국의 입장을 또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를 들면 이제 시진핑 주석과 이제 중국 정책 당국자들이 많이 이제 동행을 했으니까 그들과 이제 대화를 통해서라든지 현실적인 이제 간부들의 얘기를 좀 들어볼 거고 또 시진핑 주석하고도 직접 또 이제 뭐 만찬 테이블에서 만나서 얘기를 할 수 네. 있으면 그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중국이 그 국경을 열었을 때 그 글로벌 기업인들이 대규모로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거기서 사업을 어떻게 영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인데 우리가 이제 자금이 빠져나온다라는 부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보다는 실리를 챙기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국내 이제 자산시장 입장에서 보면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특히 미중 간의 갈등이 지속되는 것보다는 경제인들이 협력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면 특히 우리 같이 이제 중국과 아직까지는 네. 교역 규모가 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있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거는 뭐 긍정적인 코멘트를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즈니스는 비즈니스고 국가 간 패권 경쟁은 패권 경쟁 조금 분리가 사실상 분리라는 게 없습니다만 경제와 정치가 붙어 있지만 그런 방면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요소도 있다. 독재자 발언 이후에는 중국 증시나 상하이, 홍콩 항생 지수가 또 그 발언이 급격히 또 하락하는 모양도 있다고 하는데 뭐 한마디 이벤트마다 벌어지는 그 시장 상황을 보고 저희가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미국 때문에 이거 이제 반도체 어떡하지? 중국이 엄청나게 투자하는데 이것도 있었고 또 중국을 바라보고 있으면 안보 문제에서는 한미일 동맹 때문에 중국과 뭔가 좀 어색함이 있었고 했는데 일단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좀 뭐랄까요 희망적이긴 하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도 비즈니스는 비즈니스고 이렇게 좀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로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예. 결국 이번 미국과 중국의 미중 정상회담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디카플링이 아니다. 네. 미국이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과 떨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입장에서는 안보상의 위험을 좀 회피해 보려고 하는 디리스킹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보더라도요. 완전히 서로가 적대적으로 싸우는 그런 적과의 관계는 굉장히 희소했습니다. 별로 네. 없었어요. 전쟁을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뒷속에서 물건 거래는 되고 네. 심지어 적군에게 뭐 음식도 팔고 네. 하는 이게 1차 대전, 2차 대전 때도 다 그런 현상이 냉전 때도 미소가 거래가 있었죠. 예, 곡식 거래 그렇습니다. 같은 예. 것들. 이제 그런 면에서 뭐 이번 사건은 적어도 미국과 중국이 당장에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로서 양다리를 다 걸쳐놓고 있는 우리로서는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부터의 그 패브리스를 통한 기술, 장비 이게 지금 연결이 돼 있고 예. 또 판매 시장은 중국과 연결이 돼 있는데 하나의 어떤 가능성이 있다. 다만 맹목적으로 한 나라에 몰빵한다거나 하는 이런 그 종전의 네. 행태는 조금 조심은 해야 되지만 예. 그러나 당장의 어떤 뭐 미중 간의 갈등이 한국 경제를 압살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는 않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전에는 뭔가 기회, 막 기적 이런 단어들이 경제에 많이 등장했어요. 한강의 기적, 라인강의 기적. 뭐 이런데 요즘은 리스크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 이게 화두인 것 같다라는 생각 여러분도 드실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가장 큰 리스크가 이제 미국의 고물가와 뭐 미국 국채금리 올라갈 때마다 다들 울상짓는 또 투자자분들도 많으셨는데 CPI가 발표되면서 야 이제 이건 교수님이 늘 지적하신 샴페인 빨리 터뜨리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이제 좀 이자가 떨어지나 이 마음도 지금 왔다고 하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한국 증시도 어제는 또 굉장히 상황이 좋았던 것 같은데 일단 거기에 대한 우리 증시나 시장 반응이 좋았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CPI가 3.2가 나왔죠. 네. 올 여름 수치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전월 대비해서 대략 한 7% 정도 떨어진 거니까 꽤 많은 수치가 갑자기 뚝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근원 CPI가 이제 4라는 숫자까지 네.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3%대가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일단 시장에서는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 CPI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소비자 물가가 이제 떨어졌다라는 네. 것은 한편으로 보면 이제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이 CPI라는 지표 자체가 미국의 금리 인상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네. 미국이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은 못할 것이다. 올해 이제 물 건너가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내년에도 이제 뭐 샴페인을 터뜨리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네. 이제 긴장감은 주겠죠. 네. 그렇지만 앞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대선 얘기를 했다시피 네네. 내년 11월에 대선이 있는 입장에서 내년 초에 미국이 금리를 올릴 만한 요소 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일단은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라면 이번 CPI로 인해서 이제 금리 인상은 공식적으로 종료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 네. 시장은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예. 여전히 이제 뭐 파월 의장 같은 경우 원론적인 얘기를 하겠죠. 경제지표를 네네. 본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이미 물 건너간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 그거에 따라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수직 하락하는 모습들을 네. 보이긴 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면 시장 참여자들 자체가 이제는 조금 그동안 금리 압박에서부터 벗어나는 그러한 제스처를 취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태양광 관련이라던가 그러니까 자금 조달이잖아요. 네. 자금 조달 이자 비용이 나는 태양광 관련이라던가 또 뭐 AI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주식 시장으로 외인들이 또 사자세로 좀 들어오는 모양새도 전반적으로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제 그동안에 낙폭과대 종목들 중심으로 이제 좀 많이 들어왔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소외 종목 중심으로 좀 네네. 들어왔다라고 봐요. 물론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인공지능 그다음에 플랫폼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가는 게 과연 금리와의 관계가 있겠느냐라는 네.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뭐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와의 관계도 분명 존재합니다만 네네. 딱 끊어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주식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아질 수 있다. 그러다 보면 한쪽에서 멀찍이 놔뒀던 것들을 이제 꺼내기 시작했다라고 본다라면 전반적인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소폭 네. 그렇게 된다라면 이제 주도주군들이 또 바뀔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변화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샴페인 좀 터뜨려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현재 지금 시장의 분위기 이게 그러니까 김치 국물을 좀 마시는 그런 국면이다. 샴페인에서 김치 국물로 예. 너무 이해가 속속돼서 너무 좋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네네네.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CPI 근원 지수나 이런 게 내려가는데 우선 첫 번째가 좀 걱정이 되는 게 이게 10월 달 물가 지수 떨어진 것은 대부분 휘발유 가격이 하락한 것인데 이게 네. 계절적 요인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이게 하락이 기조적으로 굳어졌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조금의 걱정이 있고요. 네. 두 번째 보다 더 큰 걱정은 자 지금 15년 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막 올렸습니다. 연준이. 네. 어디까지 올렸냐면 5.25%까지 올렸더랬어요. 네. 근데 지금 5.5까지 올려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금리 안 올릴 것이다. 라는 데는 뭐 대충 동의가 돼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때 2006년도 당시에 그렇게 5.25까지 올라간 금리가 언제 인하가 되기 시작했느냐. 1년 6개월 후에 인하가 시작이 됩니다. 1년 네. 6개월 후에. 그러니까 제일 높이 정상에 올라갔던 정상금리가 5.25 상태에서 1년 6개월간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지금 앞으로 금리가 더 안 올라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높아져 있는 금리가 계속된다면 네. 이 5.5가 계속된다면 견딜 금리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해서는 또 다른 문제다는 것이죠. 예. 그런 면에서 금리가 내려갈 신호가 나와야 그때 샴페인을 터뜨리고 네. 그때 김치 국물을 먹어야지. 지금은 이제 그 샴페인을 살 준비는 해도 좋다. 그러나 네. 먹지는 말고 조금 가지고 있으면서 준비하자. 네.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따지는 마십시오. 갖고는 계시대. 맞습니다. 예. 그 말입니다. 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나가신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제 비행기가
항속 고도에는 올라갔는데 아직 착륙할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호재에 굉장히 귀를 크게 열어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도 OCI 얘기도 태양광 관련된 얘기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미국 상황에 따라서 저는 가끔 보면 주식이 막 좋았다 나빴다. 저희가 이 시황 연결해도 좋았다 나빴다 막 좀 급격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자산을 운영하거나 자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무슨 장단이 맞는 거야. 원칙적으로는 교수님 말씀이 맞는데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이런 기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특히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 이제 공매도도 멈춰 있는 상태고 하는 상황인데 저는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하락이 멈춘 상태지 이게 이제 상승과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샴페인을 사야 될 때지 반대로 봐야 샴페인을 터트리는 단계는 아니다. 더군다나 공매도라는 것을 중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못 올라간다라는 것은 네네. 체력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2020년을 이제 많은 예를 들어드리는데 2020년 같은 경우 고객의 탁금 70조였지만 지금 45조 수준이고요. 네. 신용 잔고가 26조인데 지금 16조밖에 안 됩니다. 네네. 체력 자체가 많이 줄어들어 있고 네. 더군다나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런 이러한 체력 가지고 지금 이제 인공호흡기를 뗀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뛰어라고 하면 지금 뛸 수 있는 체력은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는 뭐 500만 명 이상 주식 투자자가 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돌아다니는 그 혈액량 혈액량은 근데 그 개인 투자자들이 늘었는데 그게 소위 말해서 2020년 같은 경우는 그때는 이제 신선한 자금들이 들어온 거죠. 네. 물리지 않은 자금. 근데 지금은 500만 투자자들이 다 물려 있는 상태죠.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주식 시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 늘어나야 됩니다. 예. 더군다나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7만 원, 8만 원, 9만 원의 개인들이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없었죠. 예. 근데 지금은 거기 개인들이 바글바글 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을 정도의 거래량. 그때 당시 거래량이 2배는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지금 이제 만약에 삼성전자를 8만 원에 갖고 계신 분들 이 방송 들으시면 이런 그 마음 가지면 여러 번 하셨을 거예요. 나 원금만 되면 팔 거다. 네. 원금만 되면 그 물량을 누군가 받아줘야 되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은 하락이 멈춘 상태지 여기서 증시가 좀 뛴다라고 보면 이게 역설적으로 야 좋은 얘기는 왜 안 해라고 하는데 좋은 게 반영된 게 현재 수준입니다. 이것도 좀 다른 얘기입니다. 결국은 시장은 사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파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둘 다 존재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금 아주 근본적인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뭐 비교 대상으로 늘 보는 게 오늘 시간 좀 짧게 남았는데 일본인데요. 이제 엔화가 어디까지 떨어져야 되느냐도 있고 일본 경제를 뭐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게 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본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그런데 사실 경제 지표라는 거는요. 한 경제 지표가 모든 상태를 얘기해 주지 못합니다. 네. 예를 들면 이 사람 건강해 이랬을 때 혈압도 재보고 체온도 재보는데 혈압은 좋은데 체온이 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본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다고 해서 일부 뭐 전문가들이 좀 크게 우려를 하는데 네. 사실은 지금 일본의 성장률이 떨어진 것은 급격한 엔저로 인해서 수입 물가가 오르는데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까 소비가 안 됨으로 인해서 예. 성장률이 떨어진 것이지 엔저가 그런 부정적인 효과보다는요. 네. 수출을 증대시키는 기업들은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일본 경제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고요. 일본 정부나 일본 은행의 전략은 일반 특히 실버 세대들이 세대들이 소득을 좀 손해를 보더라도 네. 기업의 수출 증대를 통해서 경제를 살리자. 이런 쪽에 더 방점을 주기 때문에 지금 엔화의 마이너스 금리 돌리는 것도 그렇게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은 가야 일본의 턴어라운드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시간이 다 되는데요. 아쉽게 정말로 여러분 좁은 시각이 아니라 오늘 수능 날인데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넓은 시야로 전체를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샴페인 아직 따지 마십시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한대 김대호 특임 교수,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이었습니다.